아니 투자금 1,300만 갖고 있는데 와, 엄청 소액이야. 1,300 1억 3천이 아니라요 1,300이라고요. 1,300.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제 상태는 좋았거든요. 제일 비싸다는 샤시는 완전 새 거여가지고 면적은 몇 평짜리였어요? 전용 14평이긴 했는데 공급하면 25, 16평, 뭐 20평 가까이 나오겠네요. 네, 근데 그게 조금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온 거라서 단계수 몇 개예요? 3개요. 방 3개, 화장실 2개. 자, 반갑습니다. 대작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평생 멘토링 실전반 멘티님이 교육을 다 이수하시고 낙찰을 3번째 만에 낙찰을 받아서 초단기로 매도 후 3천만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멘티님한테 이 물건을 선정함과 낙찰받고 수익 연결까지 생생한 돈 주고도 듣지 못하는 리얼 후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만 자기소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1기 수강생 철수 아빠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셨죠. 네. 결혼을 하셨고 이 결혼하면 이제 가장이 되는데 가장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전부가 아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소득, 투자 소득, 뭐 이런 것들을 사업 소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식도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핫한 비트코인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경매를 선택하게 된 부동산 경매를 투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원래 처음에는 전 재테크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재테크는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좀 관심이 많아서 재테크 쪽으로? 네. 네. 그래서 그때 2021년, 22년 때 아파트 값이 한창 오를 때 그때 와이프가 아파트 강의를 막 듣고 다니더라고요. 뭐 이거 여기가 이제 오를 거다, 여길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강의를 듣고 그때 열풍이었죠. 네. 막 찍어주고 우르르 가고 막 네. 그랬으니까. 제가 그거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맞아요. 이거 자기가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게 해서 아파트값 올리는 건데 이거 맞아. 사기 아니냐, 돈만 버리는 거다. 그런데 와이프가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사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은 괜찮은 집을 사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상투를 잡은 거라서 사고 나서 우르르 떨어져서 한 1억 넘게 바로 순식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집이. 매입 금액보다 조금 네. 1억이나.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나도 좀 공부를 해야겠는데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좀 찾다가 보니까 이제 대장TV에서 하는 그 경매 소식에 대한 유튜브를 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싸게 살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런 걸 알게 돼서 막 또 찾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평생 강의까지 수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멘티님은 부동산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부동산을 안 하는 사람이었고 네.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죠? 광풍이었던 21년 그때는 사면 올라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당연히 이때 안 사면 바보였어요 부동산. 네. 다 사서 부자 되는데 왜 나만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갔다가 이제 샀는데 하필이면 막 올라가다가 22년 초까지 네. 팍 치고 올라가다가 바로 러우 전쟁이 터집니다. 네. 그리고 그 연달아서 기축통화되는 미국이 금리를 무한정 올리기 시작하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말도 안 되게 올리기 시작하죠. 후방국인 우리 또한 제로 금리에서 3.5% 금리까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버블은 꺼지고 하락기를 바로 맞이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투를 잡았다. 근데 이제 부동산 불패신화가 영원할 줄 알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부동산들이 안 살 수 있는 그 날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거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나만 뼈 빠질 게 잠 조금 자고 일해봤자 아파트 가진 내 친구는 몇 억씩 버는데 이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박탈감 드는 세상이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샀어야 했습니다. 근데 막차 타신 모든 부동산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정확한 입지 분석과 향후 미래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까지 전체적인 항목을 좀 보고 사야 되는데 등 뛰밀려 막 사듯이 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동산들이 현재 경매로도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살짝 손실을 봤다. 네. 손실을 아직 보진 않았죠. 아직 보진 않았는데 팔지 않았으니까. 시세 그렇죠. 그렇죠. 난 아직 실패한 게 아니야. 왜 포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잘 사셨어요. 했는데 이제 약간의 하락기는 좀 됐다. 네. 약간 떨어지긴 했다. 매입가 금액보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제대로 배워서 이거 제대로 사서 복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종잣돈이 좀 최대한 적다 보니까 어떤 걸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나 알아보니까 경매죠. 경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더니 당연히 경매를 알아보면 뭘 보겠어요? 절 봅니다. 제가 1등이에요. 부동산 경매 채널에서 1세대면서 가장 높은 수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대장 TV를 당연히 보고 저기라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수강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했을 때 이 강의를 듣는다는 강의 비용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리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매주 와야 된다는 또 압박감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불투명하기도 하고 솔직히 뭐 낙찰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혹시 와이프분의 반대가 좀 없었는지. 처음에는 반대했죠. 반대했어요? 자기도 아파트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결국 망했으니까. 망한 건 아니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우울한 상태니까. 살짝 빠진 것 뿐이니까 네.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도 이제 하면은 이게 되겠냐?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경매 와이프도 근데 그때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설득을 했죠. 경매가 이런 거고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싼 것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충분히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매 채널 보면은 여러 분들의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대장 TV에서 소개하는 거 보면 항상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장점도 있지만 항상 단점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그 장점과 단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풍부하신 것 같고 또 약간 또 양심적으로 보이는 게 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임차인들은 또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분들도 도와주려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약간 그런 것들을 보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인 것 같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설득이 통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통한 것 같은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신 것 같은데 혼자. 근데 약간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관심이 처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죠. 관심이 생긴 건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나라도 복구해야겠다.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극단적으로 나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반쯤은 또 협박도 했어요. 협박도. 이거 안 해주면 앞으로 난 절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끌 거다. 협박을. 그러면 진짜 칼을 들고 왔네요. 여기를. 근데 그렇죠. 약간 뭔가 저도 모르게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만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들면 그냥 막 지르는 막 하겠다 막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어요. 역시 저를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내가 할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 같은 거 하신다고 말리시는 게 창업 같은 거 하시고 강의를 다 듣고 입찰은 총 몇 번 해보셨어요? 요게 될 때까지는 이제 3번 했거든요. 3번 했어요. 그 첫 번째 입찰부터 스토리가 좀 있나요? 이제 일단 입찰을 이제 시작해야겠다 하고 한 달간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뭐 물건 조사하고 이날 임장하고 이날 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 주 1회 이상 입찰하려고 한 달 동안의 계획을 딱 세워놨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딱 했는데 처음에 낙찰이 된 거예요. 첫 입찰이에요? 네. 뭐였어요? 그때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나홀로 아파트. 네. 우리 멘티님이 공략하는 건 나홀로 아파트. 왜냐면 이게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가장 수익을 많이 얻지 못합니다. 제일 적어요. 왜? 너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투명하게 나와 있잖아. 근데 반대로 나홀로 아파트나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 상승이나 인테리어나 아니면 내가 낙찰을 받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매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하신 것도 이번에 이 성공했던 이유이기도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나홀로 아파트를 입찰했는데 첫 입찰이 낙찰됐다고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첫 낙찰 때?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그 화면으로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3등부터 이제 맞아요. 가격 쓴 걸 이렇게 넘겨주는데 딱 봤는데 3등이 저보다 한참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2등도 딱 보니까 저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네 하고 그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좋았다가 그 다음에 또 얼떨떨하더라고요. 맞아요. 확 좋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네. 되나?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거 명도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그죠? 네. 이제 뭐 걱정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 매각 불허가가 또 나더라고요. 그 이제 명도하려고 그 사건 열람하려고 찾아갔더니 경매기 직원이 되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미안한데 이게 불허가가 났다. 아니 이게 왜 불허가 났냐고 했더니 뭐 우편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다라고 해서 신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럽고 막 화도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이렇게 되나. 근데 또 멘토님한테 물어보니까 종종 있는 일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있나. 저한테 또 한 달간의 계획이 있으니까 또 다음 거 입찰해야지 해가지고 다음 거 2개 더 해서 3번째 때 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낙찰받고 집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약 2주간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 주어져요. 그때 이제 어떤 기간이냐면 소유자랑 채무자랑 채권자들에게 낙찰자가 나왔다는 걸 알립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의 제기를 통해 진행을 한다면 매각 불허가 경매 취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 돼서 재경매가 되는 송달의 문제가 생겨서 되는 케이스였는데 살짝 이제 우리 멘티분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근데 이게 또 그냥 헛고생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왜냐면 그걸 조사하면서 내가 임장 가고 알아보고 했던 것들은 다 경험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2번째 경매를 빠르게 속결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럼 낙찰받았던 그거 케이스 한번 들어볼까요? 나홀로 아파트를 한 이유는 그 금액이 제가 종잣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얼마 부셔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직전에 영끌해서 사가지고 그 와이프분이 네. 샀다는 그 영끌. 네, 그래서 그 주담대 말고도 막 이것저것 소액으로 좀 더 신용이랑 막 이런 거 다 네. 땡겨갖고. 그래서 그거 소액부터 갚으려고 좀 모아놓은 돈이 한 1,000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면 90% 대출을 받아도 이제 1억 정도 되는 거밖에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는 이제 사실 터무니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부모님한테 빌려서 이제 1,300 정도를 모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단지 아파트는 할 수도 없고, 이게 유찰이 몇 번 됐어도 돼서 입찰은 가능해졌어도 낙찰가가 워낙 경장이 세서 높다 보니까 또 낙찰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고개를 돌린 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였거든요. 아니 투자금 1,300만 원 갖고 있는데 와, 엄청 소액이야. 1,300 1억 3천이 아니라요 1,300이라고요. 1,300 그래서 이 1,300이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만 입찰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처음이니까 좀 쉬운 걸로 아파트를 찾은 거라서 이제 좀 단기 매도를 할 건데 아직 디벨롭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좀 연식이 좀 얼마 안 된 좀 깨끗한 걸로 해서 이제 쭉 골라놓고 순서대로 이제 입찰. 수도권이나 인천 쪽으로 해서. 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입찰 기일마다 가서 입찰을 하다가 2번째 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걸 낙찰을 받고 딱 나올 때 어떻습니까? 나오실 때? 법원에서 낙찰받고 법정 밖으로 딱 나오면은 무슨 연예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모님들이 막 몰려오셔서 뭐 집은 있냐, 대출은 얼마나 있냐, 뭐 핸드폰 번호 뭐냐 이렇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안 따고 번호를 벌써 다 따였는데, 그렇게 이제 번호만 주고 저는 왔는데, 번호 주고 오면은 이제 그날부터
계속 연락이 문자나 전화로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뭐 한도는 얼마까지고 이율은 얼마까지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얼마고 뭐 이런 거 오면 제가 이제 그거 정리만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제일 좋은 조건으로 대출만 실행만 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투자금 1,300으로 한 거네요. 네, 그 다음 달 월급 들어온 걸로 조금 더 내서 진짜 이것도 영끌로. 그냥 영끌로. 아 진짜 엄청납니다. 명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도는 제가 할 게 없었어요. 대학력 포기물건인가요? 네. 아주 명도는 할 게 없었는데 대신 미납 관리비가 한 200 정도 있었고. 아 근데 그거는 다행히 임장 가서 좀 미리 알고 있었어서 입찰가에서 좀 빼놨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명도 할 게 없으니까 허그 거는 명도는 좋은데 그 집 컨디션을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잔금 치를 때까지 절대 비밀번호 안 알려주더라고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이 빨리 집 컨디션 보고 수리도 하고 싶고 빨리 부동산에도 내놓고 싶고 그런데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잔금날 내고 이제 형한테 비밀번호를 받았더니 비밀번호 또 0000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눌러보긴 할 걸. 이 정도 눌러볼 걸 좀 후회스러운데 000 눌렀더니 또 비밀번호 또 틀리대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자기들은 전달받은 게 그거니까 모르겠고 나중에 명도 확인서나 써줘라 뭐 이러더라고요. 무책임하게. 근데 제 관리인 아저씨한테 알아보니까 중간에 한 2달 정도 단기로 사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바꿔놓고 나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사람 불러고 땄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문을 따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관리실에다가 비밀번호 알려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개문했군요. 네. 강제 개문을 하니까 집 상태는 어땠어요? 집 상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제 상태는 좋았거든요. 제일 비싸다는 샤시는 완전 새 거여가지고 면적은 몇 평짜리였어요? 전용 14평이긴 했는데 공급하면 25, 16평, 뭐 20평 가까이 나오겠네요. 네, 근데 그게 조금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온 거라서 한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요. 방 3개, 화장실 2개. 3룸에 화장실 2개. 네. 그럼 신혼부부들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죠. 네. 음. 근데 뭐 장판이나 몰딩도 좋았고 천장 상태도 좋고 옆면 도배만 좀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화장실 타일이 좀 깨졌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근데 화장실 타일 이렇게 하나 깨지면 그것만 이렇게 다른 면으로 바꾸긴 어렵고 또 그거랑 똑같은 타일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면을 다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맞긴 해요. 왜냐면 얘만 갈면 여기서 울어요. 네, 같이 그런- 울어서 아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하다고 여지들이 하더라고요. 있어서 그래서 타일은 좀 교체하는데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 합니다. 네. 하여튼 상태는 나쁘진 않았다. 네. 방 3룸에 화장실 2개에다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집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마자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잡으신 겁니까? 단기 매도할 생각으로 이제 부동산에 내려갔는데 근데 처음에 시세 조사할 때는 시세 조사가 조금 나홀로 아파트라서 어려웠었거든요. 그 이제 그 임장 갔을 때 부동산에서 좀 시세 파악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매수자 입장으로 좀 물어봤어요. 저희 원하는 컨디션으로 한 전용 14평, 방 3개, 화장실 2개에서 뭐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2억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싼데 싼 건 없냐? 그랬더니 연식이 좀 더 됐는데 다만 한 1억 9천? 자기가 깎아달라고 하면 1억 8,500까지는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그럼 내 건 연식도 더 됐고 하니까 한 1억 8천엔 최소한 무조건 팔 수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 내놓으러 갔더니 거기는 근데 관리가 되게 잘 되는 데라서 뭐 한 2억 1천만 원까지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음에 부동산에 3군데에다 내놨어요. 근데 3군데 내놨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3군데 내놨는데 연락이 안 와서 왜 연락 안 팔리지? 하고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그 다른 선배님들이 3군데에 내놨다니까 너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한 20, 30군데는 뿌려야지.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한 3, 40분 정도까지 가야 되는 좀 멀리 있는 부동산까지 한 20군데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종 집 보러 온다고 연락도 오고 그래가지고 매도까지 연결됐어요. 얼마에 매도 연결되셨죠? 2억에 싸게 팔았어요.
그럼 1억 5천에 낙찰을 받고 2억에 판 거죠. 네. 근데 2억도 싸게 팔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오히려 시대보다 한 500, 1000 싸게 팔았죠. 그쵸. 그래서 팔고 매매 사업자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네. 세전 아니면 세후 세후요. 세후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1,300만 원으로 3천을 번 거죠. 보세요. 중개사에서 조사하는 방법, 임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중개사에 매물 내놓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아주 퍼펙트했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대장TV에서 배운 그대로 잘 써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 투자관에 신청하게 되면 소액 경매로부터 건물주가 되는 거. 우리 멘티님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저희랑 또 2차 경매, 3차 경매 계속 해야겠죠. 계속 저희랑 평생 가는 거예요. 건물주가 될 때까지. 멘티님이 우리한테 연락 안 할 때까지. 보통 건물주 되면 연락은 잘 안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도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 건물주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게 2차 경매, 3차 경매 잘해서 수익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후 플랜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생각한 게 있는지. 일단 올해까지는 좀 이렇게 아파트 단기 매도로 조금 더 경험을 쌓아보고요. 그다음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종잣돈을 좀 쌓아서 나중에는 이제 다가구나 이런 그 수익형 건물까지 좀 얻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보유하면서 가치를 올리는 투자 전략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위기를 올 겁니다. 아주 안 좋아요. 내수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떨어뜨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기술통화는 미국이 금리를 보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차이 때문에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내수 경기 안 좋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긴 할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 내수 경기 악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정치적인 문제까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엮여 있죠. 이럴 때는 사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금매보다 싸게 사서 그냥 금매로 파세요. 그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단기 차익을 높여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티님이 이번 연도는 그런 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도 쌓고 종잣돈도 늘려갖고 향후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저희랑 계속 같이 가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많이들 계시죠. 우리 멘티분들 같이 신혼부부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좀 만들 수 있게 고민하신 분들, 혹은 뭐 소액으로 어떻게 하면 재테크 투자를 통해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분들,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매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명도 그거 어렵지 않겠나, 걸리고 있어 잘못해갖고 돈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그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한 사이클을 돌리셨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걸로 이제 재테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매도 그런 재테크의 일종으로 해서, 근데 오히려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를 미리 알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고급 정보는 얻기 힘들고, 약간 그 대장님 말을 빌리면 물 떠놓고 기도하기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발품 팔면 이제 확실하게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약간 더 손해보지 않는, 무조건 성공하는 재테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재테크의 일종으로 해서 경매를 해보면 좋지 않나 싶어요. 또 경매를 하면서 또 좋은 점은 또 그 와이프랑 관계도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임장하면서 약간. 지금 와이프분이 앞에 있으면서 소리하는 거 아니죠? 점수를 좀 따시려고. 와이프분이 저기 와 계세요. 여기 뒤에서 와 계시는데 온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 욕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우리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와이프가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같고 같이. 그렇죠. 원래 같이 취미가 없었거든요, 공유하는 게. 취미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같이 하길 수밖에 없고, 근데 하게 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약간 저의 단점을 좀 제가 좀 그 부동산 가서 사실 좀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좀 어려워해요 제가. 아, 살짝 내성적인. 네. 근데 치밀하고 계획적이긴 한데 약간 내성적인 네. 면은 살짝 있네요. 근데 와이프는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도 말 잘하고 좀 그런 거 좋아해서 어, 약간 그런 쪽은 와이프가 또 전담해서 각자의 하고. 단점을 많이 보여줄 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재테크 일종으로 경매도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또 오히려 코인이나 주식보다 진입 장벽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허들을 넘기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강의 듣기 전에는 뭐 법원에서 경매하는 줄도 몰랐고 또 경매하는 방식도 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공개 입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강의 한번 딱 듣고 바로 이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었으니까 진입 장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또 그리고 또 불안한 게 또 있어도 뭐 멘토님들이나 아니면 또 그 이전에 수업 들었던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 자세히 알려주시니까요. 그게 사실 조금 저는 겁 없이 좀 한 것 같기는 한데 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코인이나 주식 같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등락폭을 갖는 그런 불안 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속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그것도 경매를 통해 아주 저렴하게 취득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라는 네. 이야기로 들리긴 합니다. 근데 막 경매하면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그 명도하는 게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뭐 망한 사람 집 뺏어서 돈 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비싸게 사준 거니까 제일 크게 도와드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또 명도도 사실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또 이번에 또 제가 또 명도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정말 그런 분들 가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전문적인 분들 또 대장TV에 이렇게 부탁드리면 또 도와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매라는 게 망한 사람을 집을 가지고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채무자랑 채권자들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오히려 우리를 기다립니다. 반가워해요. 그래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경매예요. 왜냐하면 주체자가 국가입니다. 국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지 않아요. 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유자나 임차인 또한 본인의 빚을 환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선한 경매인이 돼서 함께 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앞으로 경매 시장에는 더욱 우량한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반값 이하에 떨어진 부동산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 멘티님은 1,300 갖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 1,300이 아니죠. 1,000만 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 누구도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잘 배워놓으면 평생 직업이 되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있던 어디에 있던 내가 노후에 있던 언제 무슨 환경에 있던 놀러 다니듯이 우리 아까 멘티님이 얘기한 것처럼 와이프분과 이렇게 놀러 다니듯이 여행하면서 임장하고 입찰하고 낙찰받고 팔기하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제2의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제2의 직업 경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꼭 배워서요 자본소득을 함께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실전반 기수님과 아주 소액의 종잣돈으로 단계임 아이돌을 통해 종잣돈 3,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던 사례를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멘티님의 좋은 행복 또 낙찰받고 건물주가 돼서 꿈을 이루는 것까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 같이 전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하고 싶었던 얘기나 개인적인 얘기 못했던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항상 문의 드릴 때마다 이제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던 양준석 팀장님하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쪽지로 여쭤봤더니 또 굉장히 전화까지 해주셔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그 용봉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우리 실존반 그러니까 멘토죠. 우리 멘토 양준석 팀장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기수님 선배 기수님이 네. 또 전화까지 와갖고 또 얘기도 해주고 네. 감사하다. 혼자 가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같이 가면 오래 갑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하게 오래 우리 쭉 건물주의 꿈을 이뤄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뭐 돈 벌었는데 먹을 거 사오셨어요? 이제 다음엔 낙찰 받고 수익 만드시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